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밀린 렌트비를 80%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레드 등급으로 완화된 카운티들의 실내 영업이 재개되고 야외 스포츠 경기 허용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약 절반 정도의 시민은 실내 식사 서비스와 야외 스포츠 활동 재개를 당분간 미루겠다고 답변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레드 등급으로 완화되면서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새로운 방역수칙 위반업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균의 절반가량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돼도 자신의 자녀들을 캠퍼스로 보내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가주 한인가정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부부 갈등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슨앤잔슨의 코로나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관련해 카운티 정부가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이 백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등 백신 안전 강조에 나섰습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발령한 지 곧 1년이 됐다며 이제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LA 카운티에서만 2만 2천 명 이상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하면서 시청에 추모의 불빛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소환 캠페인과 관련해 정치적 공격이라며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절반 이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 레드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옐로우 등급은 알파인 카운티 한 곳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CNN 등은 북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퇴짜를 놓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오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2주 만에 사과하며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LH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3기 신도시 투기 국정조사 등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을 통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디트로이트와의 시범 경기에 선발 출전해 4이닝 2안타 무실점, 삼진 4개로 호투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댈러스를 109대 99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골든스테이트를 역시 128대 97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되면서 식당 내 실내 영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시작됩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와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들 단속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어떠한 벌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반한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의 결정까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같은 단속반의 활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라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업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단속 요원들이 지금도 수백 명씩 단속을 해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소에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매우 드물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돼 벌금이 부과된 케이스는 종업원들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업소에서 일어난 감염 사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몰래 실내 영업을 했던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어제부터 공중보건 위험 등급이 레드로 완화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지역은 레드나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58개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의 공중보건 위험 등급은 가장 좋지 않은 퍼플 단계가 21곳, 그 다음 단계인 레드가 33곳, 오렌지 단계는 3곳, 옐로우 등급은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33개 카운티가 레드 단계였고 그 다음 21개에 달하는 카운티가 퍼플로 집계된 것입니다. LA를 비롯해 샌버나디노와 소노마 카운티 3개 카운티들은 지난해 8월 4단계 위험 등급제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좋지 않은 퍼플을 벗어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북가주는 콘트라코스타, 소노마 등의 카운티들이 레드가 되면서 베이 에리아 모든 카운티들은 레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리콜이 점점 현실화되자 이것을 의식해 너무 제한 조치들을 서둘러 해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을 등급이 레드로 내려간 현재부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퍼플로 내려앉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새로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브리타뉴 지방 라니옹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하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평생 맞아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전체학 컨소시엄 국장 샤론 피콕 교수는 부스터샷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피콕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항상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곳이 백신을 수정하고 있다며 전염력이 강하고 면역 반응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경기 부양안을 알리기 위해서 영부인과 부통령까지 나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공약한 코로나 백신 1억 회 접종은 1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When I signed the American Rescue Plan last week, I said help is on the way. This week I can report this isn't just on the way, it's here. Sooner than many ever thought possible. 백신 1억 회 접종은 1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Help is here, and hope is here, in real and tangible ways. We're just days away from 100 million shots and millions in the arms of millions of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 달성을 공약했는데 10일 내라면 70일이 안 돼 공약을 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부양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지원금 전달은 100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 million checks going into the pockets and or direct deposits going into the pockets of Americans on the way to millions of more Americans.
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의 지원금을 대부분 성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진 스펄링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는 뉴저지를 방문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Today, I'm here to tell you, with the American Rescue Plan, help is here.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을 동반하고 네바다주를 방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부터 1,400달러 확인할 수 있을까? 어제부터 확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이 1,400달러 개인당 경기 부양금 지급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주말에 은행 계좌에서 1,400달러 입금을 확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부양 지원금 배포일은 내일 17일입니다. 때문에 현재 금액은 확인했어도 펜딩, 이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 같은 사람들도 내일부터는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뽑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은행들로 17일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 수혜 자격과 금액은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서로 결정됩니다. 국세청 IRS가 실업수당 1,200달러 면세 혜택을 위한 수정 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IRS는 세무보고 대행 관계자들에게 이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1,2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고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3차 부양책에는 과세소득인 실업수당을 1인당 최대 1,200달러까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최대 24,400달러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기간에 세법이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이미 혼란은 예견됐다며 특히 이미 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수정 보고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IRS의 지시대로 시행 세칙이 자세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또 한 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3차 경기부양금 지급이 겹쳐지면서 이를 미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수법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메일 계정도 USA 텍스 이렇게 써 있어서 언뜻 보면 세금 전문가가 개설한 이메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IRS에 따르면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사기 수법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경기부양금이 현재 펜딩 상태라며 경기부양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클릭하라라는 것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가짜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수법입니다. 경기부양금을 좀 더 빨리 받으려는 심리와 1차와 2차 경기부양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초조했던 심리를 역이용한 수법인 셈입니다. IRS는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업무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 3,600달러 규모의 자녀보조금의 지급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안은 기존 자녀 텍스 크레딧을 올해 1년에 한해서 대폭 증액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그리고 6세에서 17세 자녀는 1인당 3,000달러의 크레딧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6세에서 16세에 지급하던 2,000달러에서 1,000달러 내지 1,600달러나 오른 것입니다. 17세 자녀는 기존 500달러의 크레딧만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3,000달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8세 이상 23세 이하 피부양 자녀에게는 기존처럼 500달러의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또 이전에는 텍스 크레딧이 100%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부양안 통과에 따라서 올해는 100% 적용돼 환불이 되게 됩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시행에 성공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법인세와 부유층 소득세 인상 등 증세 추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존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개인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가로칼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 공기 매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소 강한 바람도 오늘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은 올라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겠고 금요일의 낮 기온은 70도까지 올라서 오랜만에 반짝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그러나 다시 7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늘한 봄 날씨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3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40도, 해안 지역은 57도, 4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4도,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실직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미납 렌트비 80%, 1년 동안 미납된 렌트비 80%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캘리포니아 기업 소비자 서비스 주택청은 LA 카운티와 함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이 오픈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렌트비 지원은 지난 1월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SB91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 렌트비는 2020년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렌트비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모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 20% 탕감에 동의하고 세입자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밀린 렌트비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여야 하고 가족 중 1명 이상이 최근 3개월간 실직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웹사이트 housing.ca.gov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서는 20% 렌트비 탕감 조건을 받아들이면 세입자가 내지 못한 나머지 80% 렌트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20% 렌트비 탕감 조건을 거부하고 SB91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 25%만 내면 일단은 강제 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 75% 미납 렌트비는 추후에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렌트비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SBA는 최근에 재난 관련 용자금의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천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이 경제 피해 재난 대출을 비롯해서 SBA의 모든 재난 관련 용자 프로그램이 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재난용자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은 대출 시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받은 재난용자금인 경우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당초 12개월 후지만 이번에 24개월 후로 1년 연기됐습니다. 둘째는 올 들어서 재난용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첫 원리금 상환이 18개월 이후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당초 12개월 유예 조건이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3월 1일 이전에 팬데믹과 상관없이 재난용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3월 31일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지만 추가로 12개월이 더 주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절반 이상의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등급에서 레드 등급으로 완화됐죠. 경제 재개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머슨 컬리지와 캘리포니아 6개 언론사들이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 등록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내 영업에 허용된 식당을 방문해서 실내 식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내 식사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43.7%, 식당 내 실내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9.5%로 나타났습니다. 레드 등급으로 실내 식사가 가능해졌지만 아직은 조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6.8% 나타났습니다. 야외 스포츠가 허락됐는데 야외 스포츠에 나서서 함께 운동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야외 스포츠에 함께 하지 않겠다가 45.9%로 야외 스포츠를 하겠다 42.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1.3%로 나타났습니다. 레드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되면서 현재 야외 스포츠를 하기 위한 단체, 이런 동호회 등의 이메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주민들 절반 정도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인 운동, 개인 야외 활동이나 가족 간의 야외 활동만 하는 것이 아직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기화가 되면 바로 맞겠다라는 응답자가 46.8%로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맞겠다라는 응답이 12.5%로 나타나면서 절반 이상 거의 60%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 기회가 있으면 맞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20.5%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응답이 있지만 타주 혹은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캘리포니아주는 나타났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했다고 답한 주민도 20.3%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백신 보급과 백신 노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8.7%에 그쳤습니다. 보통 이하다라고 답한 응답률이 57.2%로 나타나 현재 주정부의 백신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민들은 평가했습니다. LA 카운티 LA 통합교육부가 4월 말 초고등학교 재오픈 계획을 발표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캠퍼스로 보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최근에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가량은 자녀들을 캠퍼스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대면 수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았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와츠, 플로렌스, 파이어스톤 지역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 선택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은 10만 명
당 279명이었고 백신 접종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웨스트 LA 지역은 사망률이 훨씬 낮고 백신 접종률은 훨씬 높은 가운데 초등학생 88%를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 학생들 77%가 캠퍼스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LA타임즈는 원격 학습은 저학년일수록 더 어렵고 부모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일드 케어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의 대면 수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3시간 수업 이후의 시간은 감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와 교육부는 학생들을 안정된 소규모 그룹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지만 학습을 위한 교사와 대면은 제한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교내로 학교에 가지만 교사가 감독하는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사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을 제한하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복잡한 일정 변경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세치기에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외 로컬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가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LA 카운티에서도 15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를 16세에서 64세 사이 주민 중 지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로 확대되었지만 지병을 입증하는 서류 요건이 의무화되지 않아 백신 세치기에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일부터 LA 카운티 내 접종 대상 자격이 되는 해당 질환으로는 암 환자, 4단계 이상의 만성 신장 질환, 임신, 다운 증후군,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만성 폐질환, 장기 이식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악화된 상태, 고혈압을 제외한 심장 질환, 겸상 적혈구병, BMI가 40 이상인 초고도 비만, 제2형 당뇨병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이번 접종 대상 확대 방침으로 인해 약 200만 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자들은 접종 예약을 마친 후에 접종소의 신분증과 LA 카운티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지병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데 병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지병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지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서술한 서류만 지참해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안어 시스템이라 이를 악용하는 주민들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보험사 혹은 캘리포니아 병원 릴리즈 프로그램 CONREP 측이 백신 접종을 가능한 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하거나 메디케일 가입자들의 경우 주정부 헬스케어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서류, 또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의 경우 가주 쇼셀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백신 접종 대상에 준하는 지병이 있다고 서술한 서류에 서명만 해서 접종소에 제출하면 되고 접종소에서는 개인사생활보호법에 따라 어떤 질환을 가졌는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백신 공급량은 제한돼 있어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접종 차례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접종이 완료되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LA 카운티 정부가 의학 전문가들과 존슨앤존슨사 백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5일 에스닉 미디어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버 UCLA 메디컬 센터의 사라 로페즈 헬스 사이언스 어시스턴트 클리니컬 교수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은 백신의 4가지 타입 중 DNA 바이럴 벡터 백신으로 화이저와 모더나사의 백신과 더불어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ir studies, all the individuals that received the vaccine, 0 of those people were hospitalized from COVID. 0 of those people that got the vaccine died from COVID.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장 큰 목표는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 많은 주민들이 바이러스의 면역을 갖춰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집단 면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없이는 집단 면역까지 202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가주 한인 가정들에서는 이 부부 갈등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 남가주 한인 가정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된 점이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15일 공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인 가정상담소 내담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부부 혹은 파트너 간 갈등 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가 전체 상담 케이스 중에 18%로 으뜸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우울증이 17%, 불안증이 12%,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9%, 외상후 증후군 관련 장애가 5%였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한인 가정상담소 상담 의뢰 케이스 중 우울증이 각각 28%와 21%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난 한 해에는 부부 갈등 문제가 우울증을 제치고 자리바꿈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한 해 한인 이민사회에서 우울증 문제가 심화됐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부부, 파트너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더 미친 것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안현미 심리상담부 매니저입니다. 이 결과는요, 아마도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부부 또는 커플 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는 변화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를 안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년간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생활의 리듬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슬플 때는 금방 그것이 분노로 변할 수가 있고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우리 전두엽이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애들에게 그 분노가 이렇게 타깃이 되죠. 부부 문제나 가정에 파괴가 오게 됩니다. 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아플 때 같이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될 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오는 4월 17일 트라우마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핵심 강요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일단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YTN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5일 저녁 전용기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블링컨 장관에 앞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16일과 17일 미일 간 외교 국방장관 회담인 2+2 회의에 참석하고 각각 외교장관, 국방장관 1대1 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며 스가 총리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어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비슷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들은 이번 순방 일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강화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일 순방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침략과 위협에 맞서야 할 때 힘을 합치면 더욱 강해진다며 한일 두 핵심 동맹과 만날 때 그 메시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달하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 간의 관계 재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외교를 주도할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양국 순방 후 오는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함께 미중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여합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쿼드 정상들과 첫 회의를 열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핵심 강요들이 한일 양국 순방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외 전략 최우선 순위가 대중국 견제와 이를 위한 동맹 강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미국의 원주민계, 즉 네이티브 아메리칸계인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첫 원주민 출신 강요이자 원주민 정책을 다루는 연방기관의 첫 번째 원주민 출산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환경과 천연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에는 한국계인 토드 김이 내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드 김을 차관고 후보자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자리는 환경관련법 집행과 이와 관련된 행사 또 민사사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통계를 분석한 결과 라틴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2019년 81년 8년에서 2020년 79.9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틴계 주민 사이에서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통계를 추적해왔던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35세에서 49세 사이의 라틴계 주민의 코로나 사망률이 백인의 5.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격차가 7배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의 라틴계 기대 수명은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USC 연구진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라틴계가 특히 취약한 이유 복합적입니다. UCLA 의과대학원은 공동체가 매우 단단한 사회적 보호막을 갖추고 있을 때 코로나가 크게 활개치지 못한다. 하지만 의료보험 부실, 지원 부족, 불가피한 외부 노출, 저소득 등으로 보호막에 커다랗게 벌어진 구멍이 있는 공동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농장 일자리가 거의 모두를 라틴계 이민자로 채워져 있다며 그들은 식량을 공급하다가 감염되고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성년 미립국자 급증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가혹하다고 비난하면서 이것을 뒤집기로 한 만큼 이 미립국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는 동시에 미립국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세관 국경보호국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미성년 미립국자는 4,200여 명입니다. 미성년 미립국자가 지난달 22일 800명에서 약 3주 만에 5배까지 뛰어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 미립국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자연재해로 중남미가 경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미국 이민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구금시설의 미성년 미립국자는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시설로 이송돼 보증인을 찾을 때까지 머무는데 이들 시설의 수용률은 현재 한계치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성년 미립국자 처우 개선에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FEMA는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돕는 연방정부 기관인데 미립국자 문제에 이례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미성년 미립국자 급증 문제의 책임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공격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로 지난해 전 세계 주요 도시 대기질이 전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기질이 악화된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북미 지역 유일하게 공기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최악의 대기오염 지역으로 꼽히는 인도, 지난해 오염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반대로 LA, 멜버른 등이 2019년과 비교해 대기오염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산불이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현재 약 3% 수준인 미국의 태양광 전기 비중이 2030년까지 20%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미국의 태양에너지산업협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우드 맥킨지와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정책과
청정에너지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서 2030년도까지 태양광 시설이 현재에서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산업협회는 앞으로 10년간 설치될 태양광 발전 용량은 324기가와트로 작년까지 설치된 100기가와트 용량의 3배를 넘을 것이며 이것은 현재 미국 가정의 40% 수준인 6천만 가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은 2분기에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해 전체로 11%가 성장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결혼식과 피로연이 정원 50% 또는 최대 150명까지 허용하는 조건으로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모든 하객은 행사 참석 전에 반드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참석자들은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요커 절반은 일단 성희롱 의혹 폭로에 직면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물러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가 당장 사임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사임해야 한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습니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국적으로 계속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비판한 한 아시아계 운영식당 외벽과 패티오 테이블이 인종차별 증오 낙서들로 뒤덮이는 사건으로 발생했습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대 인근에 위치한 누들투리 정문과 유리창에 쿵플루라는 문구를 포함해 차이나로 돌아가라, 죽기를 바란다, 인종차별적 같은 증오 표현이 붉은 스프레이로 가득 차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베트남 겹주 마이크 누에는 2016년도 텍사스로 이주해서 라면 전문점 누들투리를 운영하면서 림프종과 싸우고 있으며 지난주 TV에 출연해서 주 저녁에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30대 한인 형제가 주택 차고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 노던밸리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뉴저지의 한 곳에서 한인 데이빗 윤 씨와 윤인서 씨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숯이 발견된 점을 미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날을 기려서 추모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래프 노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던 3월 14일을 기도와 추모의 날로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1.5세 한인 행정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 최성은 씨가 한인 행정판사로 메릴랜드에서 임명받았습니다. 행정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통합교육부가 오는 30일에 이 킹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잠정적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지속할 수 있고 오클랜드 교육협회가 승인하며 이 오클랜드 통합교육부 이사회가 통과시켜야만 최종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치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